이 20분까지 식으로 한 거 맞죠? 음. 자리에 계시면은 숫자 3 입력해 보실게요. 아, 어. 네. 아직 5분만 보이고 계시고, 네. 준비되셨으면 숫자 3 입력해 주세요. 채팅방에.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약간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이제부터가 찐입니다. 지금은 뭐, 예, 콜앱에 해당하는 거 사용법 정도 보신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서 아마도 이것저것, 그죠? 여러분들 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적어놓고, 예,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까지 한마디로 지금 여기 봤더니 파이썬을 시작하기 전에예요. 그죠? 파이썬 문법은 그냥 지금 뭐 배워보셨냐면 프린트 배웠어요. 프린트 하나 배웠고 나머지는 콜랩에 해당하는 문법들 이거는 콜랩 문법이거든요. 콜랩만 한마디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코드예요. 이거 에러 납니다. 에러 나고 콜랩에서만 필요한 코드예요. 그래서 파일 가져올 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뭐 윗단계가 있다. 이제 윗단계에 해당하는 거는 추후에 나오실 거예요. 그때 가서 볼게요. 자, 그렇고 자, 이번에 3교시인데 3교시부터는 파이썬 기초문법에 해당하는 거를 익혀보실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영어 타자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영어 타자가 어느 정도 나오시고 계시는지. 네, 150 이상 나올걸? 이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150 이상 영타나 안 나올걸?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제가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영타 150이 안 나오면은, 네, 솔루션은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카톡방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카톡방을 하나 드릴게요. 카톡방, 오픈 채팅방 하나를 드릴 테니까, 지금 하나 만들게요. 하나 만들 건데, 거기다가 드릴게요. 지금 채팅방, 잠시만이고, 웹엑스 채팅방에는 코드가 길면은, 이 잘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채팅방 하나를, 오픈 채팅방 하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Q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카카오가 안 된다. 맞네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PC 카카오 안 되면, 네. 구글 자체는 된다고 하셨으니, 구글 쪽에도 채팅이 있어요. 얘로 만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한번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구글 채팅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요, 스페이스. 구글 채팅 접속 안 돼요? 이걸 의미가 없네요. 하면, 방법은, 웹엑스에서 제가 그 코드를 잘라서 드릴게요. 통으로, 이런 거예요. 요 정도는 되는데, 길어지면은, 요만큼 먼저 드리고, 요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드릴게요.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지금 없네요. 좀 여러분 편하게 한 방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가 되는 경우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PC 카카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내 구글 채팅 안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도 요거를 드려볼까요?
네, 예를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구글 콜앱, 제가 이제 할 건데, 요거 드려볼게요. 얘는 접속되시죠? 요거 아마 접속되실 것 같고. 네, 접속되시면 요거는 1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이거 접속되신다고 하시면. 네, 접속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을게요. 요 코드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을게요. 많이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자가 느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요 코드가 이 강의 교환하고 싱크가 딱 맞을 거예요. 싱크가 딱 맞을 거고 제가 뭐 당연히 만들었기 때문에 싱크 맞게끔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파이썬의 자료형에 해당하는 걸 학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 변수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주석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걸 집중적으로 보실 건데 현재 주석은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앞에서도 하셨어요. 주석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쓰는 게 주석이다. 코드 셀에서 샵을 쓰시고 쓰시는 얘가 파이썬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대한 뭐 간단하고요. 나머지 자료형과 변수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 자료형의 종류 어떤 거가 있는지 볼 건데 주로 숫자를 저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저장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형태 숫자 중에서도 이 정수를 저장하는 거 그게 인티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플롯입니다. 이런 것들이 형태. 그 다음에 용도,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죠?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생수병 하나가 있어요. 꽉 채워진 생수병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 그 물을 좀 먹었어요. 먹게 되면 어떻게 되다? 그 물통 안에 물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변수다. 한마디로 변하는 변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에 해당하는 거가 푹 차 있다가 내가 좀 먹었더니 변했어. 한마디로 그걸 값에서 생각해 보세요. 값이 처음에 100이 있었어요. 물이 100이 있었는데 내가 먹었어요. 90만큼이 남았어. 그러면은 그 통에 해당하는 값은 9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의 개념은 이 저장하는 공간, 우리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메모리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메모리 공간에 이 우리 값에 해당하는 거가 맨 나중에 값에 해당하는 거가 저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통에 물을 채웠어요. 또 그죠? 90만큼 남아 있었는데 정수기를 통해서 이 생수병에 물을 채워요. 그럼 100% 채워졌다 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 물통에 물이 100만큼 채워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상태값에 해당하는 걸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변수에 해당하는 개념.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을 이거 더만 할게요. 자, 이 C 자바에서는 int a는 3 이런 식으로 써요. 플롯 b는 이 3.14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요. 요게 C 자바고요. 네, 요게 C 자바라고 하면 이게 C랑 자바는 이렇게 써요. 쓰고요. 파이썬은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a에 3 집어넣어 이렇게 씁니다. 이걸 안 써요. int 플롯 이런 걸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냐면요. int 플롯을 안 써서 좋아. int랑 플롯을 안 써도 돼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파이썬에서 예를 보고서 자동으로 a에 해당하는 이 변수는 이 정수형에 해당하는 값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이 자동 판단을 해줘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썬이 자동으로 int, float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뒤에서 나오실 건데, input이라고 이런 함수가 있어요. input 함수는 아까 키보드를 통해서, 키보드로 문자 쓴 거를, 키보드로 문자 입력한 값을, 컴퓨터로 가져와요. 근데 얘는 항상, 문자열로 가져옵니다. 요런 성질이 있어요. 항상, 이거 뒤에 나오실 거예요. 항상 문자열로 가져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3을 이렇게 입력을 해도, 숫자 3을 입력을 해도, 문자 3으로,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다음에 뒤쪽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뒤에 나오실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디테일하게 보실 거예요. 인풋이라는 걸 이렇게 쓰게 되면요. 인풋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렇게 키보드로 받을 수 있도록, 얘네들이 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연결 중이에요. 연결 중이고. 오늘 느리네요. 쓰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 정도까지는 속도가, 이 정도면 빠른데.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은 얘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인데, 이 입력하시는 공간을 봤더니, 그치? 앞뒤로 지금 홀담표가 붙어져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홀담표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문자열인데요. 이렇게 변수에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따 나오실 거예요. 키보드로 입력하신 이 신동욱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에 대입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대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입이 되게 되면은 프린트 검을 통해서 그 컴퓨터로 받은 문자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출력할 때에 타입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동욱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네임 변수에 저장이 되고 네임 변수에 해당하는 거에 타입을 보여줘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타입에 해당하는 거가 스트링 타입이에요.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문자니까 문자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인데 만약에 여기에 숫자 2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도 스트링 타입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타입에 해당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가 네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가 좀 숫자 2가 있는데 곱하기 2를 해요.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산술 연산 곱하기 연산자로 하게 되면은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수지 연산에 해당하는 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럴 때는 뭘 한다? 이 스트링 타입이니까 이걸 형 변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네임에 해당하는 거를요. 인트로 강제로 형 변환을 하고 그죠? 인트로 강제로 형 변환하고 곱하기 2를 하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22라는 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22라고 읽으면 안 되고 22라고 읽어야 되고요. 밑에 이제 강제 형변환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숫자 4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파이썬이 이렇게 인티저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다? 이 인풋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런 디폴트 성질들이 있어. 인풋으로 가져오면 무조건 문자로 된다. 이런 성질들이 있어서 형변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더라.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이런 부분은 편한 거고 이런 거가 이제 불편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타입 함수. 타입 함수를. 그래서 이 자체적인 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는 함수가 타입 함수.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트로만 지금 잡아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형변환 명령어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를 문자로 바꾼다.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자인데요. 문자인데 자 이렇게 형변환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요. 자 인티저 네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변수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것들의 타입을 한번 다시 뽑아보면은 형변환이 되어 있어요. 그치? 어떻게? 이렇게. 원래 이제 여기서 입력받은 게 스트링 타입이야. 스트링 타입인데 걔네들이 해당하는 거를 형변환해서 타입을 찍어냈더니 인트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설명에 해당하는 거야. 요 코드에 해당하는 설명. 그래서 이렇게 문자 str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int로 형 변환.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을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주석의 의미.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챕터에서 배워볼 거예요. 제가 설명은 다 했어, 벌써. 설명 다 했고.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쭉 볼 건데요. 자, 다료형에 해당하는 거 숫자열, 문자열, 이렇게 보시고, 참 거짓을 저장할 수가 있는 불리언형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형변환 코드 복사해서 드릴까요? 네. 요거 드리면 될까요? 여기? 네, 여기 드릴까요? 네. 드렸습니다.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시고요. 네, 이정관 연구원님. 자, 그래서 현재 숫자형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수가 있는 거 없는 거에 따라서 없을 때는 정수형이라고 부르고요. 있을 때는 실수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료형이 숫자는 정수형, 실수형이 있고 문자는 문자 하나, 그지? 그 다음에 불리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 해당하는 개념과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변수의 개념은 여기 이제 이런 것들처럼 뭐예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의 이름을 name이라고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이 있다. 규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법령에 해당하는 거를 법령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치? 뭔 말이에요? 법령에 해당하는 것들은 안 지키면은 벌을 받죠. 벌을 받는데 규칙이라는 거는요. 벌은 받지는 않는데 딴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 이게 이제 규칙은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딩 강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줌을 쓰더라, 그지? 웹엑스를 쓰더라, 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규칙이죠. 그래? 딴 걸로 해도 되잖아요. 딴 걸로 해도 되는데 주로 딴 사람이 뭘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규칙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명에 해당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아기의 이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 이름을 네이밍을 할 건데 아기 이름 딴 사람이 봤더니 세 글자로 하더라, 그지? 솔직히 두 글자로 해도 되고 네 글자로 해도 되고 많아도 되잖아요. 많아도 되는데 아기 이름 우리나라 사람의 아기 이름은 주로 그죠? 세 글자로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세 글자로 하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다? 성하고 이름하고 한마디로 저는 신에 해당하는 성이고 이름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그지? 규칙으로 하자. 그죠? 예를 들면 뭐 제 이름을 신신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잘 좋지 않겠죠. 좋지 않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칙이 있더라라는 거. 규칙에 대한 거 뒤쪽에서 나오실 거고요. 자, 주석의 사용 이유. 이거는 이제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석에 해당하는 거는 그 코드에 해당하는 설명을 이제 써놓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숫자 자료형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보실 거예요. 숫자 자료형에 해당하는 거. 이거 좀 밑에다 내려볼게요. 아마 제가 지금 하는 게 실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코드를 여기서 지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실시간 바뀔 거니까 이거는 인트로라고 해놓을게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인트로고 적을 수가 있어요. 적어놓고 숫자 자료형에 해당하는 걸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숫자 자료형을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숫자 자료형에 해당하는 거, 새노트를 켜서 해보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얘입니다. 얘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잠깐만, 네.
이 마크다운 해보자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텍스트 셀에 해당하는 걸 위로 올려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 텍스트 셀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제목을 쓰자, 이렇게. 그죠? 03 파이썬 적용의 변수 이런 식으로, 그치? 쓰고, 목차 아이콘 한번 선택을 해서 봐라, 그치? 목차 아이콘에 해당하는 거 눌러줬더니 레벨에 해당하는 게 목차에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 그치?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있고, 깔끔해졌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 텍스트 셀에 해당하는 거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그죠? 이 텍스트 셀 여기에다가 또 텍스트 셀을 누르게 되면 뭐가 되더라? 그 텍스트 셀 하나가 더 보이더라. 그치? 자,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3-3.1 숫자형 자료형 이렇게 입력하고 거기에 뭐 하자? 자, 거기에 이 두껍게 처리까지 하자라고 돼 있어요. 샵두개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레벨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 별표에 해당하는 게 두껍게 처리죠. 그래서 볼드체를 하려면 이 B를 눌러서 이렇게 별표시가 보이게끔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셔서 실행할 때 Shift Enter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죠? 연습은 했어요. 연습을 해봤으니까 요 과정 여기부터 해보세요. 파일에 새 노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새 거 하나 올리시고 해보시고 올리시고 네 올려주시고 자 올려주시면 이렇게 나오실 건데 거기에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봤더니 이 부분에 제목을 좀 먼저 바꿔볼게요. 여기는 지금 LG 그죠? 직장인을 위한 파이썬이라고 하죠. 그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고요. 파일명입니다. 파일명. 연습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만 해도 되는데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요 첫 번째 요 텍스트를 눌러라. 텍스트 누르면은 코드 셀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 텍스트 셀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만들어지시면 여기에서 위로 아이콘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그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셀에 대한 거를 따닥 클릭을 해서 자 1단계 제목에 해당하는 거요.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돼 있어요. ch03 파이썬 자료형과 변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끝나셨으면은 범위로 지정하셔서 t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처럼 샵 하나가 붙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띄어쓰기 있어도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버그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붙여주시고 Shift 엔터 그지? 이렇게 하시면은 그죠? 지금처럼 첫 번째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첫 번째 제목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주로 뭐다 두껍게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두껍게까지 하십니다. 그죠? 두껍게까지 이렇게 한다. 했더니 좀 가독성이 좋아졌어요. 그지? 자, 목차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 생성된 목차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지? 또 텍스트 셀을 한번 더 추가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텍스트 셀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샵을 두 개를 쓸 건데 이렇게 먼저 쓰고 3.1 숫자 자료형 쓰시고 범위로 하셔서 T 두 번, B 한 번 이렇게 할게요. 띄어쓰기 없애고 Shift 엔터 그죠? 여기까지 그럼 목차가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 그지? 마지막에 여기서 B 하네요. 그죠? 그래서 순서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할 때 하는 게 그지? 그래서 이 T 한 번, B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T 두 번, B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시면은 목차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치? 레벨이 보이더라. 자 여기까지 연습 잘 하셨다. 숫자 2 한번 입력해보세요. 예. 그래서 제 교환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실전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데,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딴 사람도 이걸 보고 효율적으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더라. 이 안에는 지금 텍스트만 보이고 있는데, 뭐, 여기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콜앱에서 코드를 공유한다고 하면은, 이 안에다가 뭐까지 해요? 이미지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문서처럼 꾸며서요. 책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책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죠? 요거 이제 필수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 컨트롤 S를 한번 하자로 돼 있어요. S는 세이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면요. 요게 돌아갈 거야. 저장 중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 수초 이내에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됐다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 코드에 해당하는 거 이거 만든 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콜앱 갖다가 이런 이 코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정리하는 게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다른 뭐 이미지나 다른 거 넣어도 더 좋겠죠. 더 좋긴 한데 제가 이미지 많이 넣었더니만은 버벅거려요. 많이 해봤더니. 그 차이가 있고.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마크다운에 해당하는 걸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숫자형 자료형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숫자형 자료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위에 보이는 얘네들, 요거 두 개를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라고 하는데, 이 뭐가 없는 거는 여기 더하기라고 하는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생략되어 있는데, 더하기는 따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양평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게 부호죠. 그래서 음수형정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에 해당하는 거가 있는 거를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 그죠? 미스테이크 아니고요. 네. 소수점이 있는 이런 숫자 자료형은, 그죠? 자료형을 실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수는 영어로 인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수는 영어로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이 단어에 해당하는 걸로 형변환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죠? 인트로 부분에서 이렇게 형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하셔야 돼. 이 단어를. 그죠? 인트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정수로 바꾸는 거다.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로 바꾸는 거다. 그죠? 그렇고, 자, 선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이 양수형 정수겠죠? 양수형 정수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쓸 수가 있어요. 프린트 본문 안에 5 더하기 3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8이라고 결과가 나와지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8 이렇게 하시면 16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 밑에는 연산에 해당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연산에 해당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연산에 해당하는 거, 얘도 지금 뭐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거.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그죠? 산수와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쪽을 괄호 연산자를 통해서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 연산하게끔 곱하기 연산하게끔 그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함수의 기본 문법들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프린트 함수는 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가 뭐뭐가 들어가냐면요. 숫자랑 수식이 들어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숫자와 수식. 이거는 수치 데이터일 때죠. 수치 데이터일 때는요. 숫자 그냥 쓰셔도 되고 숫자 이런 것들 그냥 쓰셔도 되고 이 연산을 통해서 쓰셔도 되더라.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수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게 있더라? 양수형과 음수형이 있더라. 그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지? 인트라고 부르는구나. 정수는 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소수점이 없는 거를 뜻하는 거가 인트죠. 자, 그 다음에 실수에 해당하는 거는요. 소수점이 있는 거를 뭐다? 플롯이라고 불러요. 플롯. 이렇게 불러요. 플롯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금처럼 이 3.14에 해당하는 거 이거 양수형, 그치? 양수형 실수죠.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하죠. 이거는
양수형 실수고요. 그다음 이거는 뭐다? 음수형 실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가 소수점 자리가 두 번째 자리까지 있더라. 이런 얘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끝나시면은 실행을 해보시자. Shift 엔터로 실행하시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오신다라고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어렵지 않아요. 그지? 프린트라고 하는 뜻 자체 알고 이 동그란 가로는 뭐다? 함수다. 동그란 가로는 함수고요. 함수에 해당하는 거 안에다가 숫자를 그냥 입력한다. 이 그냥 입력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 그냥 입력합니다. 숫자 자체를 그냥 입력을 하시고, 자, 그렇고, 내려가셔서, 네. 여기 밑에다가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입력이라고 하면요. 문자 데이터는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문자 데이터는요. 앞뒤에 홀따옴표고 쌍따옴표 하는 거. 이게 뭐다? 문자 데이터예요. 그치? 그래서 숫자는 숫자 그냥 쓴다. 숫자는 숫자 그냥 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문자 앞뒤로 쌍따옴표 혹은 홀따옴표를 안에 쓴다. 그렇죠? 네. 문자 앞뒤로 쌍따옴표 홀따옴표를 쌍따옴표 홀따옴표 안에 쓸게요. 문자는 쌍따옴표 홀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홀따옴표 안에 문자를 작성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다?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숫자는 그대로 쓰고 숫자는 그대로 쓰고 문자는 쌍따옴표 홀따옴표 안에 쓰는 거다. 그렇죠? 안에 쓰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두 개 차이점이다 라는 거 내려가시고요. 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실수, 소수점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연산에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없으신 분 있나요?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나누기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누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누기 이렇게 쓰시면 1.5 나오시죠? 나누기는 이렇게 슬러시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화면에 좀 보이고 계실 건데 화면에 이렇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 이거 안 보이시는 분 1, 2, 3, 4, 5, 6, 7 이거 안 보이시는 분 숫자 3 눌러보시고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은 요거 따라가실 거예요. 요거 따라 하실 건데 어디 있냐면요. 설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구 밑에 설정이 있거든요. 도구 밑에 설정 그거 누르시고요. 자, 누르시면은 편집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시고, 행번호 표시에 체크하세요. 이거는 디폴트로 보여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요거 체크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셔서 저장하시면 요거 보이실 거예요. 1, 2, 3, 4, 5, 6, 7 이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안 보이면은, 그죠? 지금처럼, 이 박연원 선생님이, 그죠? 물어봤던 내용이네요. 그렇고, 자, 문자열 자료형부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문자열 자료형으로 하는 작업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문자열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초 문법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밑에 내려갔더니 문자열 자료형이 있고요. 문자열 자료형 중에 이 앞뒤로 홀따옴표 붙이자, 그치? 그 다음에 쌍따옴표 붙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뒤 홀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도 되니까 영어도 되더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M에 해당하는 거를요,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거든요. 줄였을 때는 이거 자체를 어포스트로피라고 하는 거가 키보드에 없어요. 키보드 없기 때문에 어포스트로피를 홀다운표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실게요. 자, 밑에 요거 푸세요. 푸시고. 자, 요걸 풀어보시면요. 요거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오실 건데. 자, 홀다운표, 그지? 홀다운표 안에 이 문자를 써야 되잖아. 얘도 똑같이 홀다운표 안에 문자 i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인식을 했어요. 근데, student,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음영이 보이시나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인식했다라는 거고요. 얘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은. 인식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해당하는, 홀다운표 다음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주석이 초록색인데, 이쪽은 주석이, 지금 붉은색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홀다운표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이 홀다운표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더라? 요만큼 인식되는 오류,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라? 중간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어퍼스트로피가 있으면은 앞뒤로 뭘로 하자? 쌍따옴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홀다운표, 쌍따옴표 두 개 다 문법으로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뭐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 개념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나는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어, 어, 천재야. 이렇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있으실 때는 뭐다? 앞뒤로 홀다운표 붙여야 돼. 이렇게 홀다운표. 나는 천재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요거를 강조할 때 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글일 때 한글은 뭐다? 강조할 때 강조시 앞뒤에 만약에 이런 걸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은 앞뒤는 홀다운표로 한마디로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다? 앞뒤로 홀다운표로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는 천재야 이렇게 보이죠. 그치? 한마디로 이 안에 쌍따옴표까지 같이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앞뒤로 홀다운표를 붙여준다. 이런 얘기. 맞죠? 뭐 이런 것도 있죠. 음. 좀 쉬운 예제. 아세호 뭐 이런 거. 유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그치? 이런 것들 할 때 호라고 외쳐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할 때 쓰잖아요. 그죠? 강조할 때 이렇게 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죠? 그럴 때 이 홀담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열 앞뒤는 홀담을 쌍따옴표 되더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끼끼끼끼 이렇게 하시는 거가 요즘 친구들은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가 너무 웃겨요. 그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 거를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할 때는 파이썬에서만 돼요. C자바에서 안 됩니다. 이거 이게 밑에 C자바는 아래 코드 동작이 안 돼요. 에러 납니다. 에러 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돼요. F라고 하는 거, 그지?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9 곱하기가 뭐예요? 반복입니다. 그죠? 곱하기는 반복이에요. 파이썬에서 곱하기는 반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돼요. 그죠? 9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개 이렇게 하시면 2개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걸 안 쓸 것 같은데 또 엄청 써요. 엄청 많이 쓰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코딩도 많이 짜잖아요. 짜는데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곱하기는 반복이다. 그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곱하기는 반복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에서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메뉴판 작성할 때 써요. 메뉴판 작성할 때 이렇게 40개의 요 모양을 만들어줘. 그렇죠? 등호 모양을 40개 만들어줘. 그지?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그렇죠? 얘네들을 특수기호라고 합니다. 특수기호가 지금 곱하기도 특수기호고, 이 지금 역슬래시 t라고 하는 것도 특수기호예요. 그렇죠? 역슬래시 t도 특수기호인데, 역슬래시 t에 해당하는 얘는 뭐냐면은 탭을 누른 효과예요. 탭 키를 누른 효과.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이 탭 한 번 눌렀을 때 스페이스 8칸. 그치? 또 두 번 했을 때 스페이스 8칸. 결국에는 이 앞에는 스페이스 16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특수 기능이에요. 특수 기능이고 뒤에도 16칸. 그치? 네. 그래서 자, 탭키를 누른 효과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얘를 한번 또 빼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치? 얘를 이렇게 이제 빼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슬래시 t에 해당하는 거, 자, 요게, 요만큼 띄워줬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특수 기능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곱하기는 반복이라고 했는데요. 이 밑에 제가 코드를 지금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파이썬 특수 기능 더하기. 자,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연결을 뜻해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씁니다. 이거 문자와 문자만 됩니다. 자,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그래서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요, 신동욱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신동욱하고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띄어쓰기를 했어요. 띄어쓰기에 해당 값세면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붙어서 나오시는데, 신동욱 다음에 한칸 띄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에 스페이스, 좀, 이렇게 하셔서 동작을 시키면 되고요. 이거랑 동일한 게요, 프린트에 쉼표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쉼표로 쓰시면은요, 자동으로 한 칸을 띄워줍니다. 많이 써요. 이거 기초일 때 이거 많이 씁니다. 프린트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법들 중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 저 숫자 쓸 경우, 문자 쓸 경우, 문자에 이렇게 연결해서 쓸 경우, 그죠? 문자를 띄어쓰기를 할 경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문법들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연결 연산자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자열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셨고요. 3-3절로 갈게요. 3-3절 이렇게 가실 건데, 네. 자, 3-3절에 해당하는 거는요. 문자열 숫자를 숫자로 한대요. 그죠? 이걸 이제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숫자로. 그죠? 이렇게 하는 거를 무슨 변환? 형변환. 그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형변환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숫자긴 숫자인데 앞뒤로 홀따옴표를 붙였어요.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를 문자 열형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자 열형 숫자는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숫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문자열형 숫자를 타입을 찍어줘 했더니 스트링 타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앞뒤로 홀따옴표 없는 거에 타입을 찍어줘 했더니 인티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앞뒤 홀따옴표 있는 거는 무슨 타입이다? str에 해당하는 문자열 타입이고, 그 다음에 홀따옴표 없는 거 얘는 인티저라고 되어 있으면서 정수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자, 우리는 그 앞뒤 홀따옴표 되어 있는 거를 없는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바꿀 때 쓰는 게 형변환입니다. 자, 그러면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를 해보실 건데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써놨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인트로 쪽에서 인풋을 사용하면서 요 안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안 썼더니 이 부분이 없었을 거야, 앞에서는. 근데 인풋은 문법이 이렇게 이제 쓰시면서 얘가 안내 메시지예요. 그지? 그래서 이 부분에 쓸 거를 마치 주석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름을 입력하래요. 신동.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름이 뭐 하는 거예요? 대입이 돼서 name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썼어요. 신동욱 이렇게 썼거든요. 쓴 거를요. 이렇게, 그치? 너네다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대입 연산자. 대입을 하는데, 대입에 해당하는 거가 방향이 우변에 있는 값, 우변에 해당하는 값을요. 좌변에 이걸 변수라고 하죠. 이거 name이라는 게 변수라고 해서 좌변의 변수에 대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동욱이라고 하는 게 현재 무슨 데이터 타입이다? 인풋은 무조건 이 str에 해당하는 string 타입이에요. string 타입. 그래서 문자 데이터 타입인데 문자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거가 name이라는 변수에 지금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장된 거를 여기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신동욱이 있는 거죠. 신동욱이 있는 거고. 자, 저장된 거를 프린트금 문법이 있으니까 출력했어요. 이게 온 거예요. 2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신동욱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고, 자, 그 중에 뒤에다가 뭘 하자? 덧셈을 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자 이렇게 돼 있다. 덧셈을 기준으로요. 앞에는 신동욱에 해당하는 문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있죠. 그러면 둘 다 문자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걸 뭐라고 한다? 연결연산자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신동욱 대표이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현재 여기 신동욱에 해당하는 거가 있어요. 저장되어 있으면 거기 곱하기 2를 했다? 이건 반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네, 신동욱 두 번이 나오는 거다. 이런 뜻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잘 알고 계시면은 인풋에 해당하는 거 대입, 그지? 이게 대입,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연산자, 그죠? 그 다음에 반복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덧셈을 기준으로 앞뒤 문자죠. 앞뒤 문자형이면 어떤 거다? 문자 더하기 문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게 연결, 문자열 연결연산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네.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짜보세요 이러시면은 또 막막해요. 그치?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코딩을 정말 이제 배우실 때는 입력하시면서 배우시는 게 진짜 찐이거든요. 찐으로 배우시는 건데 지금처럼은 이해는 다 돼요. 근데 갑자기 짜보세요 이러면은 못 짜는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타자가 지금 부담이 되시면요. 일단은 뭐다? 우리 시간은 한정이 돼 있죠. 3일 동안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시면서 이 시간에 해당하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만 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는 좋기는 한데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모레 수업 들으신 이후에 시간이 좀 있으시다, 그죠? 이러실 때,
복습 영상을 보시면서 차곡차곡 본인 힘으로 저 코드를 입력하셔서 인터프린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결과값 보시면서 코딩 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짜져 있는 거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루즈할 경우가 생기기는 해요. 생기긴 할 건데 중간에 밑단을 조금씩 그려볼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숫자를 입력해보세요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까지 한번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죠. 자, Shift 엔터 하시고요. Shift 엔터 하시고. 자, 이 인풋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왔고, 숫자 2라고 한번 입력해 보시면, 숫자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시면요. 이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숫자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입을 찍어봤더니 스트링이다. 왜요? 인풋은 항상 문자열로 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인풋에 해당하는 함수는 항상 뭘로 받더라? 스트링 타입이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타입을 찍어냈더니 스트링이라고 나오는 거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요, 여기에 지금 변했어요예요. 뒤에가 지금 뭐예요? 더하기를 기준으로 앞에도 문자고요. 뒤에도 문자예요. 문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결 연산자. 그렇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거와 번했어요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두 번 했어요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주석을 풀어보세요. 그렇죠? 자, 클릭하고 샵을 없애보시면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현재 2라고 하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를 누가 바꿨어요? 숫자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2라고 이렇게 숫자가 돼요. 그럼 뒤에 나오는 거가 숫자 2점 그걸 곱했어요. 여기에서는 이걸 산술연산자 그렇죠? 곱하기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4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2 했더니 스트링인데 이 부분에 해당한 걸 확인을 했고 4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인풋으로 받게 되면은 무조건 스트링이니까 그치? 스트링이라는 거는 문자니까 얘를 형변환해야 산술연산 하실 수가 있다. 그치? 산술연산, 곱셈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입력받은 값 넘 변수에 산술연산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인트나 뭐 플롯으로 그죠? 로 형변환이 필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타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른 이제 언어에서는 C 언어 자바에서는 이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에 인티저라고 할 거야. 한마디로 num은 항상 정수형 숫자만 받을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지금처럼 num에 해당하는 거가 숫자가 들어올 때도 있고 문자 들어올 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붙여요. 인티저 플롯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을 확인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더라. 그치? 왜요? 이렇게 두 번 했어요에 해당하는 거를 할 때도 있고 한마디로 연결연산자 그 다음에 이 곱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산술연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입을 좀 쓴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고 이 는에 해당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는에 해당하는 개념은 대입이다. 3에 해당하는 문자열 데이터를 타임 언더바 체인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한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숫자 3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문자 3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3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문자 3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플롯으로 해봤다라고 있어요. 저희가 실수형으로 그렇죠? 변환을 했다는 얘기죠. 실수형을 변환하게 되면은 이게 뭘로 이렇게 보이네요. 3.0. 그렇죠? 그래서 소수점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타입을 확인해줘 했더니 플롯 타입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에 해당하는 거를 플롯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고요. 자, 내려가셔서 불리언 타입에 해당하는 것부터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죠. 지금 16분 지나가고 있는데 30분까지 쉬었다가 진행할 거고요. 우리 점심시간 몇 시라고 했죠 아까? 몇 시부터 점심이죠? 12시인가요? 1시인가요? 점심시간 좀 알려주세요. 12시인가요? 8시 시작인 거는? 11시 30분부터요? 11시 50분부터예요? 어디가 맞아요? 30분에 1시예요? 건물마다 틀려요. 오늘 교육은 아까 몇 시라고 했죠? 11시 50분이 맞나요? 네, 11시 50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담당자니까, 1시래요, 1시. 1시래요. 담당자님이 1시까지래요. 그래서 30분까지 일단 쉬었다가요, 우리 1시까지 공부하고요, 식사하실게요.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